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대선 풍향계인 충북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5년간의 민주당 정권을 실패로 규정하며 더 이상 사탕발림에 속지 말고 자신에게 국민의 미래를 맡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전 현직 국회의원들의 지원 유세 뒤 단상에 오른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거짓과 선동, 편가르기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고 과실은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며 국민을 속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수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대장동 사업은 명백한 부정부패 사건이며 부조리에 대해서는 편을 가리지 않고 척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공당의 후보로 내세우고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또 충북 역시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장악했지만 도민의 삶은 척박해졌다며 충북을 철도 중심, 공항 중심, 첨단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3월 9일은 국민 주권의 엄격하고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줄 때라며 더 이상 사탕발림에 속지 말고 정치적 부채가 없는 자신에게 국민의 미래를 맡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부패하고 이 무도한 세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고 여러분께서 엄정하게 심판하고 저희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후보로 확정된 뒤 세 번째로 다음 주쯤 청주를 다시 방문해 실용정부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심의보 예비후보가 윤건영, 김진균 두 예비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어도 지금 단일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생각 때문인데 아직 후보들 속내는 제각각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심의보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윤건영, 김진균 두 예비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단일화가 절대 필요하다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에 반대하는 후보들의 분열은 필패입니다. 3명 모두 김병우 교육감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며 조기에 구체적인 단일화 일정과 방식 등을 협의하자는 겁니다. 예비후보 시절이면 그래도 출발이기 때문에 단일화의 뜻을 서로 함께 간다면 뜻이 모아지겠지만 날이 갈수록 또 고착이 된다면 나중에 단일화가 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진균, 윤건영 두 예비후보 모두 단일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대선 전국인 만큼 시기적으로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선거 때 심 예비후보와 황신모 당시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논란 속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며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의 교육적 정책과 가치를 조금 더 알리는 데 저는 지금 주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온 국민들이 대선 측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뒤에 차차 논의를 해도 예비후보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된 것이라 그때 걱정됐고 우려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되고 난 뒤에 그런 실패를 하지 않는 보수 성향 후보 3명의 단일화 성사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지만 단일화가 승패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722명으로 지난 15일에 이어 동시간대 두 번째로 높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쉽게 구하지 못할 정도로 검사 수요도 늘고 있는데 방역 기준이 다시 강화될 것 같지는 않아서 확진자 수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의점에서 그제부터 자가검사 키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차로 들어온 물량은 단 20개라고 말합니다. 가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제 한 20개, 아침에 20개가 들어왔는데 어제 한 5시, 오후 5시경 이전에 다 판매가 됐습니다.
청주의 또 다른 편의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일 입고 물량은 아예 없고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1인당 4개, 5개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한 4분, 5분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예, 한 분이 만약에 다 이렇게 사가신다면은. 그제 도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무증상 확진자도 많아지면서 자가검사 수요가 치솟고 있는 겁니다. 식약처가 이번 주 전국 5만 1,000여 개 편의점 가맹점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자가검사 키트는 총 670만 개. CU와 GS25가 가장 먼저 판매에 들어갔고 가장 늦은 곳도 오는 18일부터는 판매를 시작합니다. 도내 지정약국 38곳에서만 조제가 가능했던 재택치료자의 처방약은 어제부터 모든 동네 약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단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기존에 이제 병기가 금지된 약품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는 모든 약국에서 조제가 이제 처방이 불가능한 거고 지정된 약국이 저희가 20개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국을 통해서 충북의 재택치료 대상자는 일주일 만에 5배나 폭증한 9,700여 명으로 10,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대면 회수를 최소화하는 스마트 의료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들도 스마트 의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진료 예약부터 수납까지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진료 기록과 투약 정보, 검사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실비보험 청구도 앱 하나로 가능해졌습니다. 무인 발급기도 설치해 대면 과정을 최소화했습니다. 일반 수납은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이 있고 이거는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자율주행 로봇이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검체를 운반합니다. 생체 인식 허가 시스템이 탑재돼 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주력하는 스마트 병원 시스템입니다. 코로나 지금 감염 상황에 또 비대면을 통한 또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가기 위한 초석을 담는 건강검진에도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예약과 진료 정보를 제공하고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스마트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비접촉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QR코드를 이용해 순서를 알려드리는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의료계는 환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스마트 의료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개육분, 어유, 어분이 무슨 뜻일까요? 모두 반려동물 사료에 쓰이는 원료 이름인데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원료 명칭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에 1인 가구까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펫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소비량이 많은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견주 2,000명을 대상으로 열흘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이 원료 명칭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마다 명칭 표현이 다르고 축산업 관련 전문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익숙한 표현의 닭고기 분말은 닭고기 가루, 개육분, 닭고기 분으로, 생선 기름은 생선 오일, 피쉬 오일, 어유, 건조 생선은 어분으로 표시해 이해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입니다. 국가별로 표시 기준이 달라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성분의 최소 최대량을, 외국은 평균치를 표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문과 국문 표시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조금 선택하는데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분 명칭을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제품 표시 광고에 대해 자율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른바 엽기구판 논란을 빚은 일광 조계종이 주최한 2018 수륙대제에 이시종 지사의 이름이 적힌 연등이 걸렸던 것과 관련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당일 이 지사는 충주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개막식 참석 등 바쁜 일정으로 수륙대제에 참석하지 않았고 지사 명의의 연등이 걸린 이유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가죽 벗긴 소 논란을 빚었던 종교 행사를 윤석열 후보 부부가 후원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시종 지사의 연등도 달려있다며 악의적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정 토론회가 불발됐습니다. 청주 상당 선관위에 따르면 당초 오는 24일 후보자 토론회를 열기로 했지만 초청 대상이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뿐이어서 토론회 대신 각자 10분 내외 방송 연설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초청 대상자는 국회의원 5명 이상이 소속된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 투표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로 제한돼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인구가 출범 10년 만에 3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14일 기준 인구수 38만 67명을 달성하면서 2012년 7월 1일 출범 당시 10만 751명 대비 3.7% 증가해 행정수도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월 평균 2,3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연 4%대 이상의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3,200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면서 인구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